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장 당선인 조용익입니다. 저를 부천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천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천시가 새롭게 또 발전하고 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저희 부천시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부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부천시가 더 활기 있고 또 민간 거버넌스가 회복되고 부천시가 더 경쟁력 있고 부천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출발할 때보다도 임기 4년 후가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 정치를 하면서 시민들과 많이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막상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부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가졌고 저희 부천 시민들과 공동체가 되어서 잘 해내겠다, 이런 각오를 더 새기고 있고, 또 저희가 특히 요즘에 이제 시정을 준비하면서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선거 기간 중에 했던 공약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인수위원들 또 자문위원들과 함께 부천시 공무원들과 함께 부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과 소통을 좀 늘려가겠다라는 것과 민간 거버넌스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부천 시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활동이 좀 제약이 돼 있었고, 또 주민들 간의 접촉도 많이 줄어서 주민들 사이의 접촉도 줄었고 시하고 주민들 사이의 접촉도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선 부천시가 시민들께 좀 다가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이 이 시장실을 열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의 그 작은 단위의 여러 모임들이라든지 활동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늘리고, 이전에 부천시와 시민들 사이에 연결했던 많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버넌스를 많이 회복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부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정부에서 행정 혁신 방안으로 이걸 내놓은 건데, 행정을 여러 단위로 하지 말고 크게 2개 단위로 바꾸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공무원의 숫자도 줄일 수가 있고, 요즘에 대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를 민원서를 떼거나 이런 것보다도 인터넷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래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여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도를 없애고 전국을 7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중소도시를 합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행정 혁신했는데 그게 좀 더 줄어들어서 이제 도시 안에서 구청을 없애고 이제 동을 좀 더 광역동 단위로 만들어서 거기서 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10개 단위로 좀 나눠서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이제 그게 부천에서 유일하게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행정혁신 대상도 받고 이랬어요. 근데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가 겹치면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시가 하는 정책이라는 것들이 시가 일률적으로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참여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으로 주민들이 막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동의를 해야지만 시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버넌스가 많이 좀 안 됐던 거죠. 그러기도 하고 상급 단체하고 협의할 때도 이제 동단위로 했던 것인데, 부천은 36개 동이고 성남은 49개 동이다.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 이제 중앙정부 했을 때는 동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성남은 49개 동을 상대로 지원해야 되는데 부천은 10개 동을 지원해야 되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과연 유익한 것이냐. 단지 그냥 시가 행정의 효율화를 내세워서 시민의 불편할 것이냐 놓고 보면 행정의 효율도 있지만 시민들이 시를 위해서 거주하면서 시와 주고받는 여러 가지 면들이 보이는 사회적 비용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 비용도 더 커져가면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체제 개편은 저희들이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원래는 3개 구청이 있으면 사실은 시장이 해야 될 상당 부분의 업무도 구청에 위임을 하면서 사실은 책임 변경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나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거고 주민총회도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접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더 많이 이제 강화되는 문화죠. 휴대폰도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부천시가 원래 3개 구가 있었고 36개 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걸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었다가 그것을 행정 개편했던 것인데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니까 그런 이제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부천시 조례를 변경해서 이 부분을 바꾸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들어서 이제 30년이 되었죠. 30년이 되었고 그래서 도시가 이제 노후화가 돼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이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뭐 신도시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시라는 게 균형 발전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중심부하고 멀리 떨어진 곳이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주거 환경도 개선돼야 되고 시민의 생활도 편리해야 되고 뭐 교통도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스마트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묶어서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좀 편리하게 교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환경 자체를 좀 혁신을 해주는 방법인데 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서로 공유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버스 시스템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개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와이파이 같은 거 여러 가지 해서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기능들을 잘 작동을 하면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고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 이제 그 스마트 기능들을 거의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도시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부산하고 세종을 시범 도시로 해서 도시의 스마트 기능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ICT 같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부천시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일부 구역에서 어떤 그런 스마트 기능을 한정적으로 부여해서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마련해 가는 방법이고 부천시가 그동안에 이제 스마트 사업단에서 그런 챌린지 사업을 해왔던 거죠. 예전에는 우리 7, 80년도, 뭐 90년도 여태까지는 우리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에 여러 제조업들이라든지 여러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재정이 탄탄한 도시였는데 이제 수도권 뭐 계획에 따라서 일부 공장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이제 주요한 공장들이 빠져나갔죠. 뭐 삼성전자가 나가고, 뭐 경원색이 나가고, 뭐 한국화장품 나가고 여러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대신에 그러면 첨단 산업이 그걸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첨단 산업이 새로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나간 장소에 새로운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뭐 상동 신도시 들어오고 주거가 더 오피스텔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불균형이 좀 깨지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 8기 민선 부천시 정부에서는 주거 중심화되는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막고 이제는 산업과 환경과 교통과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이 되는 그런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는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천이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되었고 원구 도심과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고 또 산업을 새로 또 유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부천은 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대장 신도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도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 SK그룹에서는 이제 연구단지가 들어와서 1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돼 있고 또 여러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상동 영상단지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콘텐츠 산업들에 대한 시도가 있는 것이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4개의 전철이 지나가는 사중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가 정말로 컨벤션과 상업과 이런 집적 단지로 만들어서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 축을 새로운 산업 벨트로 만들어서 부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면 우선 소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산업 기능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 신도시 산업단지하고 상동 영상단지하고 종합농장 이 3개 축을 저희들이 잘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좋은 기업들, 첨단 기업들을 만들어서 부천의 글로벌 기업, 유니콘 기업 이런 그 혁신 기업들을 많이 좀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부천시에는 부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부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서 재정 자립도를 더 높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부천시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정말로 부천시가 기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부천에서 기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천시가 정말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고 협력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참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많이 저희들 홍보를 해서 부천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의 그런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또 열병합 발전소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혐오 시설인지 또 그 시설이 현재 어떻게 가동이 연한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당장 시설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이 소각장이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곳에는 바로 또 대장 신도시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하기 전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으로 옮겨서 지하화를 할 것이냐, 현장에서 할 것이냐, 또 이거를 현재 상태의 용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화를 해서 용량을 늘릴 것이냐 여러 방안들이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여러 지방 정부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실제로 그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좀 보면서 단순히 정치 논리를 풀 문제는 아니고요. 부천의 미래하고 시민들의 여러 뜻을 잘 모아서 풀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계속 저희가 한없이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여러 전문가하고 시민사회랑 잘 협력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거나 기대가 이제 주거 환경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주거 환경 부분인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풀어가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부천시가 이 원도심과 관련된 또 기존의
신도시와 접해 있는 그 역세권에 와 관련돼서 LH와 3080 뭐 특별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도심 주민들의 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또 인구 변화나 인구 상황에 따라서 원도심의 슬럼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 도시가 되면 그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이제 또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이 이동하거나 정보에 접근하거나 시와의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의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시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교육 문제는 참 어렵죠. 어렵고 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 시가 사실은 많이 협력해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왜 이제 부천의 교육계에 대해서 뭐 특목고가 없느냐, 뭐 특수고등학교 얘기들 하는데 사실 부천시가 이전에 뭐 특목고 유치라든지 과학고 유치 이런 부분을 시도를 하다가 부천시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해서 상당 부분 그 부분도 좀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굳이 특목고를 두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특성화고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또 내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교육 환경을 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서 사실 교육 분야는 뭐 한마디로 좀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당장 또 오늘 내일 부천시의 특목고라든지 과학고를 유치를 해서 특목고나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를 잘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 그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입시 정보 같은 거 우리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본인의 성적과 능력을 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맞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 8기 시정부는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부천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또 방역 등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던 시민 참여라든지 소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부천시와 함께 의견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부천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BS